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 대답이 잠깐 완전히 줄어들고 있죠? 어. 웃고 가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드림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가 정말 다른 것도 아닌 드림 스쿨에 대해서 지금 단계가 6까지 왔습니다. 네, 뭐죠? 계획 조직화의 단계. 아마 여기 보시는 스태프분께서 가장 편할 거예요. 줄이거나 늘리지도 않고 그냥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홍진영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비 오는데 나오기 싫으셨죠? 아니에요? 아, 예, 훌륭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한 분이 계셔요. 67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경력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어를 전문하다는 대학 있죠? 그분의 또 저거니까 개인적인 내용을 좀 가리자면 그 대학교에서 그 당시로 보면 제가 보면 굉장히 유망 있는 전공을 하셨죠. 일본어 전공을 하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셔서 승승장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니까 자세한 얘기를 이제 뭐 피하셔서 제가 유추를 해보건데 한 20년 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IMF 그 즈음인가 싶은데 그때 이제 사회에 이제 덩그러니 나오셔서 이 일 저 일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서 제가 이 사업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그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은 대학교에 좋은 전공을 했고 다만 한때 인간은 제가 봤을 땐 그러거든요. 선택이 모여 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건 순간순간에 선택이 모이는 건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나폴레옹 힐 말고요. 그 나폴레옹 아시죠? 프랑스의 장군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지고 나서 그 유배를 당하죠. 그 유배를 당한 곳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잘못 쓴 시간에 대한 결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가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럼 적어도 내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을 내가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미래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죠? 계획의 조직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의 얘기는 어떤 것도 계획을 세워서 조직화해 나가지 않으면 성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폴레옹 이 챕터를 읽으면서 떠오른 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토믹 헤빗이라고 작년에 아마존에서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제임스 클리어라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야구 있죠. 야구 선수로 활약을 했던 친구인데 멀리서 동료가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얼굴뼈가 한 몰이 되고 심정지를 2번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되고 수술을 통해서 이제 일단 외모적으로는 이제 정상화되죠. 그러면서 재활 훈련을 거의 1년 넘게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 본인이 그 재활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가 본래의 자기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들의 느낀 점들을 책으로 정리한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스 클리어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한 일이 뭐였냐면 매일 블로깅을 한 거예요. 매일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매일매일 하는 일에 대해서 블로그를 올리고 결국은
그러면서 엄청난 팔로워들이 생기고 그 팔로워들 중에는 뭐 유명한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성공 그 동기부여가들 뭐 이런 분들까지 다 팔로워가 생기면서 이제 그것들을 글을 쓰는 것들의 작은 습관이 결국은 모여서 책이 나오게 됐고 지금은 이제 그 전국으로 전 세계로 본인의 성공 철학을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모였다고요? 작은 습관이 모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그 자기 대학에서는 이제 그 최고의 대학 선수로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로 진출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습관의 힘에 보면요, 이런 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클리어가 한 얘기가 그 제가 한번 첫 시간이었나요? 한번 설명 그 얘기에 있었죠. 여기 이제 똑같이 이제 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why, how, what인데 이제 똑같은 이제 그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만 생각해요. what to be만 생각해요. 나 임페리얼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맞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바꾸지 않아요. 정체성은 무엇으로 형성되는지 아세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체성은 무엇으로 형성되는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거나 좋아요. 정답입니다. 정체성은 습관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결국 나의 습관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가령 내가 아침에 이렇게 그 아침조에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서 하루 종일 사업에 대한 일을 하지 않고 가령 뭐 집안일만 한다거나 계속 이러면 정체성이 뭐예요? 그냥 주부죠, 주부. 맞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매일매일 쪼개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 그 모인 게 나예요. 가령 학생이긴 학생이에요. 근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냥 게임만 하고 놀아. 그러면 그냥 게으른 학생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점으로 둬야 될 거는 이 제임스 클리어가 한 얘기는 행동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봤냐? what to be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결국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방법이 나오고 방법이 바뀌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월 5천 벌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사람 만나러 다니고 물건 전달하러 다녀요. 근데 나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어휴 빨리 집에 가서 저 집안일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든데 나 이거 전화하기 두려운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제가 제 강의 중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악으로 까는 깡으로 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막 그냥 아자 그냥 막 아침마다 이러고 나오면서 이런 억지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그냥 생활처럼 습관처럼 그게 돼야 결국은 내가 애터미 사업가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게 돼야 방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해되세요? 방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잠재력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내 스폰서가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내 파트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도 불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안 바뀌면 계속해서 싸우게 돼요. 자기는 그냥 결과만 원하는 거야. 내 정체성은 바뀌지 않고. 결국은 내가 아직도 스폰서 욕을 하거나 파트너 욕을 한다면 나는 애터미 사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직 되지 않은 거죠.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해보면 정말 누구든지 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입만 열면 불평하시는 파트너들도 계시죠. 그죠? 다 계시죠? 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의 정체성으로는 스폰서가 돕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꾸 스폰서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바뀌면 스폰서가 어떻게 하든지 그건 큰일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매일 쓰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의 힘, 나는 누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36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그랬나요, 어제? 네. 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일을 36년 동안 매진해서 그걸로 퇴직을 하셨다라는 거는 존경받아 마땅하신 경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3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셨어요? 자기중심적인 것보다는 대중들, 그러니까 국민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익 부분, 봉사, 희생, 이런 거, 네네. 박수 좀 쳐드리세요. 사실 이런 사장님이 크게 성공하셔야지 돼요. 크게 성공하셔야 돼요. 공무원이 정말 이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결국은 나의 정체성의 힘, 나는 누구다라고 자신 있게,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긍정여왕 이선혜 사장님 처음엔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본인이 우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긍정여왕이라고, 그죠? 네. 계속 본인이 우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긍정여왕 어디 가서 짜증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선혜 사장님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짠해. 힘들 때도 있을 텐데. 하지만 자기가 강력하게 우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정하고 나오시는 사장님 계시죠? 네, 홍성표 사장님인가요? 네. 본인이 우기기 시작하니까 저분 열정이 넘치시는 분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케팅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은 모든 브랜드 마케팅을 도덕경을 참고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책에 나온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글을 그분이 푸른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명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해서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만물이 생겼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것이 의자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이거는 사람이 앉는 것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럼 나는 뭐냐는 거죠.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정체성이 없다면 내가 그러면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회사에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 오너한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회사 왜 만드셨어요? 그냥 돈 벌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믿음이 갈까요? 네, 애플이 성공한 이유는 그겁니다. 왜 다른 회사 핸드폰은 개발을 하면 우리 회사 제품 좋으니까 사주세요인데 애플은 거꾸로 갔잖아요. 디자인을 혁신하는 회사로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기술을 혁신하는 회사로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신제품이 나오면 그 앞에 가서 줄을 서게 만들잖아요. 그 전날부터 심지어는 그 이튿날 전부터 이걸 정확히 심어주면 회사가 성공을 해서 옛날에 그래서 과거의 광고를 보면은요 다 기능 위주였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신차가 나와도 뭘 광고하죠? 회사의 이미지를 광고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다라는 걸 고객들한테 심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CEO가 회사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 브랜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브랜드도 망하듯이 우리 개인들도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간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폴레옹 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매 순간마다 긴장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정체성을 정하고, 그래서 화투비가 아니고 내가 임페리얼이 되겠다라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시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행동으로부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임스 클리어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것을 잘게 쪼개서 생각해보고 하루에 단 1%씩만 개선을 해보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잘게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나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10km 걸을 거야. 그러면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아싸! 일어나서 이렇게 10km 걷는 분 있어요? 안 하다가. 없죠? 네, 대부분 힘들어해요. 그러면 제임스 클리어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6시에 기상배를 맞춘다부터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한다까지 적어요. 아, 오늘 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니 너무 상쾌하구나 라는 걸 반복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게 다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목표 뭐예요?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는 거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잘게 쪼개서 오늘은 신발끈까지 묶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루에 1%씩만 개선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10km를 걷는 거라면 100m를 걷다 들어와도 좋으니 그걸 1%씩만 개선해보라는 겁니다. 하루에 1%씩 개선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임스 클리어가 얘기하는 거는 목표를 절대 높게 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낮은 목표를 정하고 시스템화하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화하라는 게 뭐냐면 나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읽을 거야. 이건 시스템화되어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매일 식사하면 15분씩 아침 식사 후에 매일 15분씩 책을 읽을 거야. 그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높이를 낮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가기 편하게. 하지만 내 뇌에는 아침밥을 먹고 나면 무조건 책을 15분을 읽게 만드는 그렇게 잘게 쪼개라는 거죠. 고객한테 난 내일 고객한테 10통의 전화를 할 거야. 이거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전화하겠다. 내 시간표상에 내가 전화하기 제일 좋은 시간 있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보통 9시, 10시 사이 되고 근데 9시에 전화하면 너무 이르니 10시부터 11시 사이에 1시간 동안 나는 무조건 전화를 할 거야.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자동으로 허들을 넘어가기 쉽게 낮은 허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영국 대표팀이 전 세계 사이클을 석권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베이징 올림픽이 몇 년도에 열렸었죠? 2008년도였죠.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불과 8년 전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 사이클 팀은 전 세계에서 어떤 팀이었냐? 한국 옛날 양궁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한국 양궁팀이 미국 양궁 선수들이 쓰는 활을 사러 그 회사에 주문을 냈더니 활을 안 팔아. 너희들이 써서 성적 떨어지면 우리 활 때문이라고 하니 나는 팔 수가 없다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한국 양궁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국산 양궁을 개발해서 지금은 그걸로 전 세계로 수출하죠. 그 국산 양궁팀도요 원래 활을 개발하던 회사가 아니에요. 플라스틱 그 주무라는 그런 회사를 찾아가서 낚시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 찾아가서 양궁을 만든 건데 똑같아. 영국도요. 영국 국가대표 사이클 팀이 이제 사이클을 제대로 한번 우리나라도 육성해 보자 해가지고요.
세계 1, 2들이 타는 사이클 회사를 찾아갔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너희 거 타줄게 그랬더니 냅둬요. 너희들이 타는 거 싫어요. 팔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 성적이었는지 알겠죠. 예, 세계 최하위권의 성적을 올렸던 그런 영국 사이클 팀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이 부임을 했고요. 이 감독이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훈련을 쪼갰어요. 아주 자잘하게. 사이클 안장 디자인을 개선시켰고 타이어를 알코올로 닦아봤더니 접지력이 높아지더라. 예? 전기로 체온을 올려서 옷을 교체했더니 근육이 이완돼서 운동 효과가 더 높아지더라. 예, 생체 감지 센서를 달아서 생체 반응도 확인하고 바람 부는 구간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훈련하고 그다음에 근육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마사지 젤을 수십 가지 마사지 젤을 놔놓고 그 중에서 어느 걸 발랐더니 우리 선수들이 제일 근육이 이완 빨리 회복이 되더라. 의사들을 고용해서 강의까지 선수들한테 시켰어요. 너희들 감기 걸리면 성적이 떨어지니까 몸살 걸리면 성적 떨어지니까 손 씻는 거, 이빨 닦는 것까지 다 교육을 시켰어요. 베개 매트리스, 목 높이까지 다 바꾼 거예요. 다. 결국 1%씩 계속 개선을 해난 겁니다. 한 8년간을. 그러고 나서 2008년도 북경올림픽에서요. 사이클 부분에서 100년 만에 금메달을 땁니다. 사이클 전 종목에서 60% 금메달을 석권했어요. 실버, 브론즈, 이게 다 금메달 리스트들이에요. 이후 10년간을 영국팀이 전 세계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거의 메달을 다 60% 이상을 다 휩쓸어요. 어떻게 했더니요? 1%씩 개선을 했더니. 이게 왜 개인한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전체가 팀도 되는데. 그래서 실제 매일 1%씩 개선을 한다고 감안을 해봤더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37배가 좋아져요. 내가 만약 내 자신을 매일 1%씩만 개선하면 1년 뒤에 나의 모습은 몇 배가 좋아진다고요? 37배. 근데 만약 1%씩 만약 계속 안 좋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0.003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보다 0.003%로 0.03%로 더 모양이 안 좋아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론. 매일 1%씩 나를 개선시키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조의 센터 미팅에 참석하는 게 지금은 내가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개선하려고 연구하셔야 돼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에서 추천하는 책들 많이 있죠. 그런 책들을 적극적으로 아까처럼 시스템화 시켜서 낮은 단계로 시스템화 시켜서 하루에 15분씩만 읽어보는 거, 훈련 쌓아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저는 82학번이에요. 군대를 제대하고 삼성이라는 회사를 입사해서 컴퓨터라는 걸 처음 만져봤어요. 딱 하니 책상에 앉아 있는데 써본 적도 없는데 그걸로 문서를 작성하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파워포인트니 무슨 뭐 엑셀 그런 거 나올 때도 아니에요. 로터스라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서 문서 작성도 하고 계산도 하고 다 할 때거든요. 네. 그때부터 제가 습관을 들인 게 있는데요. 매일 1시간씩 먼저 출근했어요. 동료들보다. 그래서 저는 늘 직장생활 제가 28년을 했는데 매일 1시간 먼저 출근했어요. 그래서 그 1시간을 뭔가 저를 개발시키기 위한 툴로 썼어요. 그래서 그 1시간이 모여서 제가 나름대로 직장생활이나 이런 데서 동료들하고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씩을 개선시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항상 모든 일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이게 노력입니다. 우리들의 인간들은 대부분 실망감이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결과가 이만큼 나오길 원해요. 내가 딱 능 만큼. 이거는 뭐 하는 일이냐면요. 이거는 월급쟁이들이에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동을 대가를 줬더니 딱 월급만큼 줘요. 근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오르진 않죠? 그죠? 어느 순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선택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죠. 근데 아티스트들이라고 그 이카로스 얘기한 그 세스 고든이 얘기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위대한 사업가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걸 겪게 되냐면 이런 구간을 겪게 됩니다. 이런 구간. 노력은 죽어라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이 결과가 언제 나오냐? 이 임계점을 돌파한 순간부터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는 내가 노력한 거 대비 너무 결과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저때 되면 도대체 내가 뭘 했는데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모르겠다고 성공 스피치를 발표하는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 스피치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거 대비 애텀이 너무 쉽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구간을 버티고 넘어갔더니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적의 씨앗이 숨겨지는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스폰서 탓하고 파트너 탓하면서 다 떠나가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금 탓하고 직원 탓하고 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 마윈 회장이 한 얘기가 있죠. 저 그 문구가 굉장히 기억이 자주 나거든요. 실패를 했을 때 아,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아, 이거는 나의 의사결정의 잘못이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실패한 거를 걔 때문에 그랬어. 그때 걔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공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미래가 없다라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는 이 구간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매일매일 쓰는 시간의 습관을 만들어서 이겨나가고 다져나가면서 여기서 임계점을 통해서 폭발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오토 판매사가 될 수도 있고, 오토 판매사를 넘어간 사람들은 오토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오토 팀장이 넘어간 사람은 오토 국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본인이 습관화해야 될 과제들은 또 다 따로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순간을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이 심겨지는 순간이라고요? 내가 지금 기적을 심고 있는 순간에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럼 힘들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부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은 편해요. 그죠? 이걸 이제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결과를 내려면 이 스트레치 존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스트레치 존으로 넘어가려면 항상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잘게 쪼개라는 거예요. 잘게 쪼개라. 근데 우리 애터미는 정말 기가 막히죠. 너무 잘게 쪼개놨죠. 뭘로 쪼개놨어요? 7코어, 8코어로 다 쪼개놨잖아요. 7코어랑 8코어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동영상 시청과 책 읽기를 같이 묶어놓으면 7코어하고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8코어인 거예요. 8가지로 쪼개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8가지를 내 일상에 언제 하면 할까를 시스템화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체성이 빨리 바뀌는 거고, 조금 하시는 분들은 정체성이 늦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늦게 성공하는 거고. 왜 매일 출근하라고 하느냐? 바로 정체성을 빨리 바꾸시라는 겁니다. 귀찮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고, 와서 빨리 영업 내보내려는 게 아니고 정체성을 빨리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게 쪼갠 것을 반복하면서 하루 1%씩 개선하고, 보이지 않지만 무엇하는 것? 견뎌내는 것. 그래서 앤젤라 더커웨스가 그릿이라는 책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다. 열정이 있는 끈기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그랬죠. 열정은 없고 끈기만 있는 것도 문제고, 끈기는 없고 열정만 있으면 그건 미친놈이고. 그죠? 끈기 없는데 열정만 있으면 뭐예요? 뚜껑 한번 열다 확 닫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열정은 없는데 끈기만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럼 결과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견뎌내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임계점에 다다르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제임스 클리어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학을 제가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일수록 거의 다 위에 올라가면 다 똑같이 만나요. 방법적인 면에서 보면. 그 찰스 수왑이 US 스틸 미국 최초의 그 철강 회사 그 최대 회사의 그 오너가 됐죠. CEO가 됐죠. 오너라기보다는 CEO가 됐는데 그 찰스 수왑이 컨설팅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간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컨설팅을 받았고 그 당시 돈으로 25,000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당시 돈으로 25,000불이면 그 사람이 해준 얘기는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간부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내일 할 일을 4가지에서 6가지를 써서 쓰고 퇴근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일은 순서대로 지워 나가는 것. 우선순위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탑 6가지 할 일을 매일 적는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적으면 이거 적다 오전 다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내일 할 일을 적는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긴다.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해나간다. 이걸 매일 반복한다. 이게 성공의 원리라고 습관을 바꾸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아직도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늘 했던 일이 이거거든요. 무조건 적어요. 해야 될 일을. 그리고 그냥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지워 나가요. 그게 지워지지 않으면 퇴근 안 해요. 심지어는 밤을 샐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결과는 나옵니다. 말하죠. 목표에 집중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 임페리얼이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뭐에 이 목표를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오토 판매사 수준으로 낮춰놔야 돼요. 오토 판매사가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이면 오토 판매사 수준으로 낮춰놓고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방법부터 그 습관부터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수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무조건 책 한 권 읽는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밥 먹고 책상에 앉아서 15분 책 읽는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 만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노력의 배신. 책상에 내가 더 오래 앉아 있는데 왜 제가 더 공부 잘해? 그런 경험 있으세요? IQ 때문일 거야. 막 이러시고 그죠? 막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다 기억하세요? 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우리 김병래 팀장님 1만 시간의 법칙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 가지 일을 10,000시간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누구나 다 책상 앞에 10,000시간 앉아 있으면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냐는 거죠. 10,000시간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학생이 꼭 전교 1등을 못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도 퍼펙트한 바디라인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노력에는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다. 그냥 의무감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오늘 아침에 눈 떴으니까 센터 출근해야지. 이렇게 그냥 그 시계추처럼 그냥 기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있고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게 있고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만 시간을 써도 기계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는 없겠죠. 뭐 어떻게든 그렇게 그걸 통해서 뭐 호구지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발전은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이런 노력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패턴으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됩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된다? 눈 뜨면 이불부터 갠다. 이불부터. 요즘 또 춥다고 하루 종일 이불 깔아 놓으시는 분들도 계셔. 또 옛날 생각하면서
일단 바닥은 따뜻해야 돼서 요부터 깔아놓으시고, 그죠? 예. 그런 거 싹 없애라는 얘기예요. 집안에 편안한 걸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센터 나와라 센터 나오라 하냐면 집에 편해요, 센터가 편해요? 센터가 편하다고 하셔야죠. 센터가 편해야 정체성이 애터미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센터 나오시라는 거예요.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은 낮은 단계로, 낮은 시스템으로 계획을 세워서 피드백을 하라는 거예요. 피드백을 안 하면 개선이 안 돼요. 우리 제 파트너들도 보면 상담하시는 분들 있고 상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 안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요, 상담거리가 반드시 생겨요. 만약 스폰서하고 상담한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그분은 사업을 그냥 중단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사업 초기에는 매일매일 상담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내가 하고 있는 A 코어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내가 작성한 명단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가 라인에다 달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달고 있는지를 매일 상담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 보면은 막 라인 달 때 보면 막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몇 단계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몇 단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걸 정신없이 이제 서로 하다 보면 레그도 못 들어볼 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도 또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다 벌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다 벌려놓고. 그걸 이제 나중에 뒤늦게 알았어요. 상담을 했어.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요, 이때 되면. 이거는 노력을 했지만 기계적인 노력을 한 거죠. 피드백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반드시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스폰서가 아니고 그냥 파트너의 입장이다. 그럼 상담을 해봐야 왜 상담이 중요한지를 알고 나중에 내한테 파트너가 생기면 그 파트너한테 내가 상담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명단 작성 안 해본 스폰서가 명단 작성을 어떻게 코치하냐고요. 맞아요? 반드시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스킬을 배우셔야 돼요. 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상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셔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이 상담하는 거 되게 주저하세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신 분들은 내가 다 하는데 뭐 내가 알아서 하지 뭐. 그거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파트너들은요. 내 파트너들은 또 나를 복제해요. 기가 막히게 100% 복제해요. 불평하는 것까지 다 복제하거든요. 그럼 내 사업 성장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수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참고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하면 누구든지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설마 이렇게 얼굴하고 말하진 않았겠죠.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라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 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무슨 짓이다?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동기부여 이제 양념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미래부터 결정하다 하는 거예요. 미래부터. 오늘은 그 다음이다. 미래를 내가 무엇이 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예? 그러고 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챕터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나폴레옹 힐이 이걸 왜 넣었을까? 아직도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직화의 단계에서요, 반드시 협력자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계획을 만들 때,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사장님은요, 제가 올 봄에 사업 설명을 했거든요. 올 봄에 사업 설명을 하고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에 안부 문자를 보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근데 그분은 모든 인맥 관리를 그렇게 하신대요. 누구든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인맥 관리를 매일 아침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모든 분한테 다른 문자를 보낼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 노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그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협력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인맥 없어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맥들 찾아 나가야 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분처럼, 그분은 아침에 딱 눈 뜨면 그냥 보통 그 문자 들어오는 시간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들어와요. 항상 매일 빠지지 않고. 협력자를 구하는 작업을, 그리고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실패했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사업 포기했다가 맞는 거예요. 실패라는 건요, 정말 마지막이 실패로 끝난 인생이 그걸 실패라고 하는 거고요. 그중 성공을 해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사업을 접었다라는 건 포기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나로부터 찾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그 또 실패를 하더라도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중단하는 자는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제임스 힐이라는 사람이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이 철도를, 미국 철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미국 그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이 양쪽을 철도로 연결했어요. 이 중간에 별별 일이 다 있었겠죠.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철도 하는데 인디언들 찾아와가지고 막 활 쏴서 죽이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서 배를 타고 가서 철도 공사에 투입이 됐고, 그죠?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온갖 역경을 다 이겨냈거든요. 중간에 포기할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겠죠.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일이 이거보다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어떤 파트너를 만들고 리더를 만들기 위한 리더들의 조건을 보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는 너그러움을 리더의 가장 그 덕목으로 보고 있고, 보수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을 습관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는 습관처럼 자기가 받는 보수 이상의 일을 해야 되고, 용기, 책임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패자형 리더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존경과 이해를 구하는 리더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비즈니스든. 지금 특히나 SNS 세상이 되면서요, 리더가 너그러움을 잃고 패악질을 떠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알게 되죠. 전 세계가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K 무수 라인 있잖아요. 그 항공사. 그 가족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아버지는 충격으로 병으로 어쨌든 돌아가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존경과 이해를 구하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직장인들한테도 물어봤더니 50% 나이 연령 불문이에요. 어떤 리더와 일하고 싶냐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품이 훌륭한 리더예요. 능력 있는 리더, 똑똑한 리더가 아니고 무슨 리더? 인품이 있는 리더. 저는 이제 삼국지 책을 읽으면서 누가 나와요?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죠. 여기서 굉장히 끈끈한 이제 형제로 묘사가 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관우 훌륭합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죠? 장비 용감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얘기할 때 덕장, 지장, 맹장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저는 유비가 만약 관우가 좀 더 겸손했다면, 장비가 너무 포악하지 않았다면 실제 삼국은 유비가 통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우가 왜 죽어요? 송건이 너무나 그 관우를 좋아하다 보니 흠모했거든요. 관우를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어떻게든지 관계를 연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송건이 자기 딸을 보내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죠. 근데 관우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개차반을 내버렸죠. 감히 나랑 어떻게. 그래서 송건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존경했던 마음이 저놈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고, 결국은 관우는 송건에 의해서 죽게 되죠. 장비는 또 왜 죽었죠? 용감했지만 술만 마시면 부하들을 두들겨 패는 이 습관 때문에 결국은 부하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덕장, 맹장, 지장을 리더의 세 가지 군류로 본다면
사실은 덕장이 그러니까 유비가 사실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와 상담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상담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내가 파트너가 저걸 잘못한 걸 알아요. 그죠? 바로 딱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이제 지장이에요. 지장. 알아요. 잘못한 거 안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항상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잘한 사람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얘기하거든요. 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처럼 입고 다니시라고 얘기하는데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라고 하지 말고 옷을 잘 입으신 분을 정말 오늘 훌륭하게 입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좀 넘어가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진리가 다 통한다라는 게 보면 이게 어디에도 나와요? 중용에도 나와요. 중용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조가 그 한 대사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중용하고 성경하고 사실 완전히 다른 동네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에서 발살된 건데 어쩜 이렇게 말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단어들 보면 뭐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가난, 고통, 절박, 자살 시도, 소년가장. 암울하죠. 초등학교 중퇴했고 청소부로 입사해서 운전면허 필기 불합격 9번, 기능사 시험 불합격 9번, 별명이 세대가리. 근데 이 사람이 달성한 업적입니다. 발명특허 대상, 훈장 2개, 장영시상 5개, 대통령 표창 4개, 5개 국어 능통. 대단하죠? 김규환이라는 명장이고요. 결국은 명예 박사학위까지 수여해서 받았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인생이고 그 일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는데 나만의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계획을 단계별로 아까처럼 낮은 목표들을 세워서 장기 목표로 중장기 목표로 넘어가는 거를 습관화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장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아무리 좋은 내용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홍진영 국장님 1% 우리 1%씩 성장하다 보면 몇 프로가 성장된다고 말씀하셨죠? 37%. 37%. 37배. 네,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37배랑 37%는 천지 차이죠. 저쪽에서 앉아 있었는데 잘 안 보였어요. 네, 저는요 오늘요 사실은 이 강의를 들으려고 그랬나 봐요. 30분 일찍 와야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10분밖에 일찍 못 왔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잘못했어요. 네, 저도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목표로 한 단계 한 단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성공 인자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홍진영 국장님 저희한테 성공 습관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